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34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황은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골드, 유가 전부 다 거의 보합장이었고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은 지금 살짝 빼꼼히 저항이 뚫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지션 사이즈를 조금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보고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예정인데, 참 일본 시장 숏은 워낙 진입이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본전이긴 한데 요 아래까지 내려갔던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저는 매매 스타일이 이제 손실 볼 때는 짧게 좀 손절을 하고 이익 볼 때는 좀 엄청 길게 먹는 타입이라서 숏 해가지고 이익 내다가 반등해가지고 다시 본전이 되더라도 요런 일 때문에 또 다음에 요렇게 왔을 때 그냥 이익 청산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손실 수익의 그런 비율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누적으로는 잃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말리지 않고 다음번에 요렇게 왔을 때도 그냥 이익 실현 안 하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마다 다르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평균 회귀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익 실현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승률이 되게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시황이 별일 없어 가지고 숏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숏에 대해서 좀 생소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보통 이제 주식 매수하는 방향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공매도나 숏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생소하다, 아니면 확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일 수익률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S&P나 전부 다 대략적으로 54에서 55%의 날은 상승을 하고 45%에서 46% 정도의 날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우상향 하더라도 사실 일일로 보면은 이제 45대 55 정도가 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매일 만약에 숏을 하면은 승률이 45%고 누적으로 손실을 보겠죠. 근데 지난주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상승세가 시작되는 그런 날들을 다 빼게 되면은 이제 그 45%에서 살짝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를 통해 가지고 과매수 상태일 때 그렇게 진입하게 되면은 생각만큼 숏도 그렇게 인식만큼 확률이 낮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숏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데이 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숏 위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숏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선택의 폭이 그런 제곱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시장이 있으면은 매수만 하는 트레이더가 있으면은 S&P를 매수하든지 나스닥을 매수하든지 요렇게 두 가지 행동밖에 못 하겠죠. 근데 숏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면은 요거를 롱하든지 숏하든지, 요거를 롱하든지 숏하든지, 아니면 한쪽은 롱하고 한쪽은 숏하든지, 그렇게 선택 가능한 포지션의 개수가 되게 차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투영하려고 할 때 그렇게 조금 자유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유도가 더 높은 게 옵션이겠죠. 옵션은 어느 정도까지 자유도를 이제 갖출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예요. 그러면은 요 지지가 뚫리면은 되게 멀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요 지지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엉금엉금 보합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지가 안 뚫리면 반등하거나 지지가 뚫리면 멀리 가지, 지지 뚫렸는데 이 언저리에 있을 확률은 되게 적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옵션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그런 뷰를 반영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면은 돈을 벌고 이렇게 멀리 가면 돈을 벌고 여기서 엉금엉금 하면 돈을 잃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숏이나 옵션이나 그런 진입 방식에 대한 그런 자유도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숏을 하실 때는 절대로 금하셔야 되는 게 오버 트레이딩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일 단위로 쭉 보면은 매일 베팅 한다고 하면은 롱 하는 쪽이 이제 55% 정도 확률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숏 관련해서는 그렇게 베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장기적인 일일 수익률에 수렴을 하게 되면서 승률이 45%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수익 손실 비율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죠. 자주 매매한다는 말은 청산도 자주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 손실 폭도 거의 비등하게 되어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45%의 승률 수익 손실 비율은 1대1로 그렇게 가져가서 누적으로 손실을 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외에 딱히 시황을 매일 다루려고 하니까 얘기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옵션을 좀 많이 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상승장의 끝물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글쎄요, 풋이랑 콜이랑 뭐 오픈 인트레스트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옵션 포지션 같은 부분들은 뭐 풋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해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콜을 많이 사고 있다 해서 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옵션들은 합성 포지션으로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라든지 만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읽어봐야지 이거를 매매한 투자자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오시는 건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옵션들을 좀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옵션 데이터를 직접 받으셔가지고 직접 그 트레이드들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옵션 데이터를 사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각 열이 S&P 지수 옵션 만기고 이제 각 행이 행사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롱을 하고 있고 어디에 숏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사가별로 판별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옵션을 공부하고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분류를 다 하고 어떻게 읽는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황은 그 정도 하고요. 오늘도 이제 가치평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재가치 측정을 위한 4가지 변수, 현금 흐름, 위험, 성장률, 연구가치 중에서 이제 어제 위험까지 했고 오늘 성장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회 3장 세 번째 내재가치 요소 성장률.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추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이제까지 몇 퍼센트 성장률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몇 퍼센트 할 거다. 근데 이 과거 데이터를 쓰는 거는 얼마나 과거까지 데이터를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익 기준인지, 뭐 영업이익인지 순이익인지 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성장률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면은 과거 성장률이 미래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뭐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들,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요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보 접근성은 일반 대중보다는 훨씬 좋겠죠. 근데 기업 자체적인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은 1번을 사용하는 것만큼 결점이 많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 다모다란 교수님이 추천하신 방법은 재무제표에서 자체적으로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요 2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2가지 파트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재투자하는지, 그 액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2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얼마나 재투자하는지 그 액수를 추정하는 걸 한번 보시면 순이익을 추정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도 있는데, 먼저 순이익은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이익률로 계산을 합니다. 유보율은 뭐냐면은 기업이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고 나서 얼마나 남기는지. 그럼 순이익이 뭐 100억인데 그 중에 40억을 배당으로 줬다. 그럼 요거는 0.4겠죠. 그 다음에 전체는 0.6. 그러니까 40% 배당 주고 60%는 유보한다. 그래서 유보율이고요. 그 다음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가 자기자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 파트인데, 요거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로 나눕니다. 예전에는 시장 가치를 쓰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장부 가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장부 가치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그런 액면가를 이야기하죠. 지금 수익률을 재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이 아니고 투자할 당시의 그런 장부 가치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게 이제 주주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율 곱하기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곱하면은 순이익의 성장률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매년 60% 정도 유보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은 뭐 10%다. 그러면 성장률은 6%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추정하려고 하면은 재투자율 곱하기 투하자본 이익률입니다. 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주주들, 투하자본 이익률은 캐피탈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이익률을 이야기하죠. 어제 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코스트 오브 에퀴티랑 코스트 오브 뎁의 그런 가중 평균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에퀴티
캐피탈이 똑같습니다. 이게 주주가치, 이게 기업가치. 그래서 이 재투자율은 뭐냐면은 세후이익 중에서 얼마나 많이 재투자를 하는지, 요거는 현금 흐름에서 나왔었죠. 순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서 감가상각 뺀 게 이제 장기 재투자고, 순운전자본 증감이 단기 재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를 이제 세후이익으로 나눠준다. 그럼 세후이익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재투자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하자본 이익률은 무엇이냐, 투하자본 대비해서 요런 순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럼 요 투하자본의 장부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본의 장부가치 더하기 부채의 장부가치 마이너스 현금. 요건 딱 보시면 이전에 기업가치, 그 enterprise value, EV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 전체의 장부가치 대비해서 세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후 이익 중에 뭐 50%를 재투자한다. 그 다음 투하자본 이익률이 뭐 7%다. 그럼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3.5%가 되겠죠. 50% 곱하기 7% 하면은. 그래서 이런 데서 장부가치를 계산하는 이유는 그 최초의 장부가치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재투자해서 나오는 성장률 쪽이고, 이제 기업이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나왔던 투하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요 이익률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몇 퍼센트 오르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률은 아까 다룬 재투자 통한 성장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 증가로 인한 성장률, 요거를 더한 게 기업의 성장률이다. 그래서 요 투하자본 이익률 ROC가 8%인데 그 다음 해에는 10%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재투자율은 50%다. 그럼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먼저 재투자 통한 성장률은 재투자율인 50% 곱하기 ROC인 10% 하면 5%가 되겠죠. 그 다음 효율성 증가를 통한 증가분은 지금 8%에서 10%까지 오르면 25%가 오르는 거죠. 그럼 기업의 총 성장률은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증가를 위한 증가분이 뭐 25%나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효율성 증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 파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내재가치 요소 세 번째를 다뤄봤고, 이제 내일 네 번째 요소 연구가치만 다루고 나면은 이제 내재가치 평가를 개괄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였고요. 세 번째 파트 이제 자기관리는 오늘 아침에 조깅을 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9월달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댓글 보니까 지금 벌써 뛰기 시작하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각자의 시간대별로 시작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도 3시간 후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댓글 보니까 뭐 리더보드에 뭐 3km 뛰신 분 계시다, 뭐 이런 분 계신 거 봐서 벌써 뛰시는 것 같은데, 80일간의 세계일주처럼 동쪽을 향해서 달리면 하루가 더 있지 않나, 이런 더러운 아재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짧게 조깅을 했어요. 제가 뛰려고 나갔는데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길래 동기를 좀 잃고 아주 가볍게 뛰고 와서 내일 좀 제대로 뛰려고 체력을 비축해 놨습니다. 식단은 요새 이제 저탄고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살 빼려고. 오늘은 청국장, 제 촌놈이라서 청국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국장 먹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낮일 텐데 오늘 하루 재미나게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